오늘 차동백 코너를 우선 좀 길게 하려고 합니다. 약 한 8, 9분 일상. 우선 보셔야 될 게 있어요. 현 상황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경제라는 것을 봐야 되고요. 그렇죠? 경제를 보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이 경제와 더불어서 부동산을 보셔야 돼요. 경제를 떨어뜨려 놓고 부동산만 보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 차트가 있고 빨간색 차트가 있습니다. 빨간색은 서울 부동산이에요. 서울 아파트. 파란색은 우리나라 주식이에요. 주식, 정권, 코스피. 이 주식을 왜 보냐면은 주식은 일반적으로 그 경기가 앞으로 어떨 것이야 라고 예측하는 수단으로서 많이 활용이 돼요. 그러면 이 주식을 보면은 자, 우리가 2000년대 들어와서 가격이 2001년, 2년 때부터 보면은 그렇죠? 쭉 4년, 5년 엄청나게 이렇게 올라오죠. 가격대가 올라오다가 07년도 되면은 요 지점을 한번 보시죠. 07년도. 요 지점에 꼭지점이 되죠. 그리고 쭉 치고 올라가다가 주춤하다가 축 출렁하고 내려앉죠. 그만큼 경기가 뭔가 안 좋다. 시그널이 오는 거죠. 그러다가 08년도 금융위기가 오면서 쭉 빠져버렸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주식이 약 40% 정도가 주저앉았어요. 그러면 이 주저앉을 때 우리 부동산을 보세요. 주저앉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안 주저앉죠. 이렇게 계속 유지되고 올라가지도 않지만 유지되죠. 그러다가 바닥을 치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경기가 안 좋은 거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는 또 전 세계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풀죠. 양적어 하나 많이 들어보셨죠. 불과 10년 전 얘기니까요. 돈을 엄청나게 풀면서 시장이 경기가 앞으로는 좀 좋아질 것 같아 하는 기대감을 들게 하면서 주식이 다시 회복이 되죠. 그러면서 자 갔더니 11년도에는 그러니까 9년, 10년, 11년도 한 3년에 걸쳐서 거의 다 회복을 하죠. 주식이. 그 회복을 거의 가까이까지 가는 시점에서 서울 부동산을 보세요. 이제 서울 부동산은 떨어지기 시작을 하죠.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주식이 먼저 가면서 서울 부동산이 올라가기는 어렵고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는 제가 봤었을 때는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최저점을 찍고 거의 약 2년여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떨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똑같이 예를 들어 우리가 예상을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2018년 1월 달 우리 주식은 최고점을 찍었어요. 뉴욕에 있는 루비니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세계 주식이 약 한 30-40% 하락할 거라는 얘기까지 해요. 자산이. 그러면은 이때처럼 30-40%를 주저앉으면은 지금 현재 2000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여기가 얼마냐면 2600선에서 2000선까지 밀렸어요. 그럼 지금 몇 퍼센트냐 하면 약 한 20 몇 퍼센트 정도까지 빠진 거죠. 그럼 여기 되고도 만약에 40% 가면은 거의 1500선 가까이까지 밀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실제로 어떤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전체 세계 경제가 주춤되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는 훨씬 더 안 좋았는데 그래서 불안했는 가운데 코로나까지도 나왔죠. 코로나 나오면서 코로나가 우리가 가장 좋은 예방법은 뭐예요? 사람 안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제는요. 사람을 만나야 경제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제 살리고 싶어도 경제 살리는 유일한 도구는 국가에서 돈을 푸는 건데 돈만 풀면 뭐 할 거냐. 그 돈을 사람을 부딪히지를 못하는데 움직이지를 못해.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지를 못하는데 다 막아놨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보는 눈에는 미국이나 유럽 쪽에 있는 코로나는 우리나라가 검사했는 사람 숫자 대비 몇 명 지금 나와 있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쟤네들은 검사 별로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코로나 숫자가 적을 수밖에요. 우리만큼 많이 코로나 숫자를 만약에 검사했다면 쟤네들 나라도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미
제가 우려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코로나는 우리처럼 이미 많이 퍼져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어쩌면 우리나라처럼 확 미리 병을 터뜨려서 전수조사를 해서 틀어막아가는 것이 어쩌면은 제 생각에 3개월, 5개월 지나면은 우리나라가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다른 나라가 훨씬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거기는 오픈되어 있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중장기로 간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경제 여파는 이게 하루아침에 회복이 되는 게 아니고 수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침체가 오겠죠. 그걸 예상하니까 주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2,500, 2,600 갈 때 2,000 떨어질 거라고 누가 예상했어요? 아무도 안 했죠. 저는 1,900 무너진다 그랬어요. 말도 안 되지만.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상당 부분의 전문가들 중에는 1,500선이 무너질 거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는데 우리 서울 부동산을 봐보세요. 이 꼭지점 부근에서 조금만 다시 한번 지어봅시다. 지우면은 자, 여기를 이렇게 지우고요. 다시 한번 봅시다. 이 꼭지점 부근에서 경제가 꼭지점을 찍고 내려올 때 서울 부동산은 주춤하면서 박스권 속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죠. 요 지금 꼭지점 하에서 주춤하고 지금 주식이 내려오는데 우리 부동산은 어때요? 이게 박스권인가요? 박스권 위로 치고 올라갔죠. 이거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경제가 이렇게 더 나빠지고 우리 경제는 더 나쁜데도 올라갔다. 이거는 훨씬 더 위험이 더 커졌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가격은 올라갔다가 조정됐다가 이런다는 가정을 보면은 올라갈 때 팔아야 되는 거예요. 다 올라가고 나면 이 지점은요. 거래 자체가 안 돼요. 그 다음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올라가는 정점에서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부동산 한번 봐보세요. 이거를 지금도 계속해서 대세 상승으로 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봤었을 때는 이게 조정되는 시점 기준으로 봐서 원래 조정된다고 보면은 적어도 내년 후년 제가 그래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최소한 더 지켜보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얼마든지 부동산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그만큼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OECD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을 2.3에서 2.0% 했는데 S&P에서 미국에서는 지금 몇 프로 했냐면은 1%대까지도 얘기 나오고 있어요. 1% 중반대까지도. 지금 얘는 굉장히 높게 잡은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에서는 기업들이 원래 한 푼도 돈 못 벌 거라 그랬어요. 전 세계 기업들이 순이익 성장률이 제로랄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급급하다는 거죠. 그만큼 어렵게 가는데 부동산만 냅다 가격이 올라간다고 냅다 사면은 마지막에 사는 지금 현재 부동산 사는 사람이 부자들이 사냐 이거죠. 부자들은 이미 수년 전에 다 샀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상당 부분 팔았다는 거예요. 작년에 팔리는 것들을 저도 물론 팔았고요. 그러면 그거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까지 집 없는 사람이 무리를 해서 사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또 무너지면 그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될 때지 공격적으로 볼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매주 세미나를 해왔는데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부터는 세미나가 없습니다. 세미나가 없고 전화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다 전화는 무리고요. 선별을 해서 제가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전화 상담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는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제가 선별해서 전화 드리는 거예요. 세미나가 언제부터 시작될지는 매주 지켜보면서 할 것 같고 너무 많이 이렇게 한 공간에 많이 모이는 것을 저도 피해야 될 것 같으니까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